자, 조금 더 기다리려고 했으나 안 되겠다. 왜냐면 중간에 끝나버릴 것 같아서. 자, 간섭계 40에 오늘 수능 완성 230을 할 건데, 먼저 EBS 초점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EBS의 초점은, 수한 230쪽은 여성 영웅소설의 얘기입니다. 시험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게 여성 영웅소설이야.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정수정전을 할 건데, 여기에 유사작품이 실렸어요. 옥주호연이 여성 영웅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초점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선 여성 영웅소설이 나왔어요. 여성 영웅소설. 그래서 여성 영웅소설의 일정한 패턴을 설명을 좀 해준 게, 저기 수능완성 230쪽이었습니다. 여성 영웅소설은 사회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장을 할 수밖에 없죠. 여성의 사회적 제약, 여성의 사회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남장을 합니다. 필수 요소야, 필수 요소. 그래서 남장을 하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해서 과거에 급제하거나 뭐 이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신양명을 이룹니다. 입신양명. 관직에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관직에 올라가서 이제 입신양명을 했다는 건 관직에 올라가니까 뭐 나름대로 업적이 있지만 입신양명하고 나서 좀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적을 이뤄요. 업적을 이뤄서 요 위치에서 업적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올해 EBS에서는 이 꼭 남장을 하면 이 남장이 발각됩니다. 이쪽에서 남장이 발각돼요. 누구? 황제한테 발각이 되겠죠? 그럼 남장이 발각되면 임금을 속인 죄니까 이건 뭐 거의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임금이 어떻게 해서 요거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사회적으로 용인한다? 사회적으로 용인. 너가 나를 속인 것은 안 되겠지만 너 같은 장수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임금의 용서겠죠. 임금의 용서 요거. 그리고 나서 발각된 이후에 다시 한번 업적을 이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눴더라고요. 올해 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업적 뭐 1이라고 하자. 업적 1. 그 다음에 여기가 업적 2라고 할게요. 이걸 나눴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업적을 이뤘다 해서 시험 문제가 쭉 나오더만 여기는 아예 나눴더라고요. 남장을 발각되기 이전, 남장을 발각된 후. 다시 업적을 이뤄서 어떻게 했어요? 남성과 어떤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함을 나타냈던 요것이 바로 수능완성 230쪽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린 게 정수정전이야. 정수정전을 한번 배웠으니까 걔 말고 먼저 이놈을 해볼게요. 옥주호연. 이게 이제 유사작품이 되겠지, 유사작품.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건 뭐냐면 홍계월전을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상에 올라간 거 꼭 확인해봐. 홍계월전은 아예 세부적으로 막 뜯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업적 1과 업적 2, 즉 이 남장이 걸리기 이전, 걸린 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홍계월전을 두 개 이렇게 뜯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오늘은 시간상 그건 안 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옥주호연을 할 거야. 유사작품이겠죠? 여성 영웅소설 지운다. 자, 그러면 여성 영웅소설에서 옥주호연이래요. 옥주호연이네. 자, 그러면 제목을 좀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보자. 다 뜯어보자. 옥은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옥자네. 옥구슬 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우, 얘도 구슬주자입니다. 얘도 구슬주자야. 이 소설은 구슬과 관계된 것이 있나 봐. 이게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입니다. 호는 좋다죠? 좋다고, 좋다 호자고. 그 다음에 이건 인연 연자입니다. 인연 연자. 그러니까 어떤 구슬과 구슬의 좋은 인연 뭐 이런 건가 봐. 또는 뭐 굳이 해석하자면 구슬과 구슬의 좋은 인연 이렇게 굳이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구슬이 나왔냐면 요 구슬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남자 주인공 3인이에요. 남자 주인공 3인. 남자 주인공 3인이고요. 구슬 3개를 줄 거야. 요 구슬은 여자 주인공 3인입니다. 그러니까 총 영웅이 6명 나와요. 여자 주인공
3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 영웅 소설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는 이쪽에 포커스를 두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병렬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놈은 특이하게 남성 3인이 커가고요. 여성 3인이 동일한 날에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요. 태어나서 얘네들이 똑같이 이렇게 영웅적 면모를 가져요. 그러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합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 이제 하나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자, 구슬 3개, 구슬 3개, 총 구슬이 6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최문경이라는 사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최문경이 앞쪽 구슬입니다. 옥장. 자, 최문경이요. 고향에 가다 아들이 없어요. 고향을 가다가 고향에 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푸른 가마가 있는 거야. 그놈을 타고 내가 쭉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집이 나와요. 갑자기 여기 집이 왜 있었지? 원래는 거기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이 커다란 집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누구 성북고등학교 할 때 그 대자입니다. 우지묘입니다. 아하, 요거는 요렇게 끝나면 되게요. 요거는 우왕입니다. 우왕. 중국의 가장 아주 존경받는 왕 우왕을 얘기하는 거야. 대우왕의 묘. 그죠? 우왕의 묘를 만납니다. 우왕의 묘야. 대우왕의 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의 묘를 만났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잖아. 어떤 커다란 사당이나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예를 갖춰 뭐 절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뭐 했어? 나름대로 소원도 빌고 막 하잖아.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소원을 빕니다. 내 소원은 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서 생기면 안 될까요? 아유, 조상님 한 번 좀 해주세요. 후사, 그죠? 자신의 자식이죠? 그죠? 후사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빌다. 자,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써? 이제 잠깐 졸음을 꿔요. 졸음을 자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자, 이 꿈에서는요. 꿈 이렇게 할까? 뭘 갑자기 봤냐면 갑자기 이 우왕이, 그죠? 우왕이 옥빛 구슬 3개를 줍니다. 옥빛 구슬 3개. 그래서 앞에 옥입니다. 앞에 옥. 옥빛 구슬 3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받아요. 꿈속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애가 뭐냐면 완. 누구에게서 최씨니까 최완 이렇게 했죠? 완, 그다음에 진, 경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앞에 있는 옥에 해당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애들은 남자애거든요. 남자.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보는 건 여성 영웅 소설이니까 얘 말고 다른 쪽에 3인이 태어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유원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유원경이고요. 부인은 왕씨입니다. 부인은 왕씨야. 부인 왕씨. 역시 유원경도요. 아들이 없습니다. 얘도 아들이 없어. 얘도 아들이 없었어.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얘는 꿈은 2번 꾸거든요. 꿈 첫 번째 꿈, 2번째 꿈을 나눠볼게요. 자, 꿈속에서 첫 번째 꿈에서 부처님이 떡 나타납니다. 이건 되게 길몽이겠네. 부처님이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유원경에게 뭐라냐면 유원경은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인데 자식만 없어요. 엄청 부자의 유원경 자체는 관직도 높은데 오직 자식만 없는 상태야. 그래서 부처님이 오더니 네가 금산사에 도움을 줘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금산사에 절이야 절. 금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니 도움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원경이 어느 산에 가면 금산사가 있대. 꿈속에서 이 진짜인가 하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금산사가 있네. 오, 신기하네. 나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뭐 속는 셈 치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이 꿈속에 나왔으니까 길몽일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시주를 합니다. 엄청 시주를 해요. 그랬더니 다시 꿈을 꿔요. 2번째. 여기에 달라진 점은 이제 시주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부자라고 했어요. 꿈 2번째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처님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펑 하고 나오더니 네가 그렇게 시주를 많이 했으니 내가 보답을 좀 해야겠다. 네가 원래 이렇게 사는 건
전생에 네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해주겠다. 근데 자식은 낳도록 해주겠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전생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 죄값이 크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들은 좀 거시기 거기까지 내가 받아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딸을 보낼 겁니다. 딸. 근데 이제 요거는 모르죠. 이게 딸인지 뭔지. 그 딸인지 몰라요.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구슬 3개를 주더라고요. 구슬 3개. 자, 하나는 빨간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 구슬, 하나는 파란색 구슬, 하나는 하얀색 구슬을 줍니다. 그래서 각각 얘들이 바로 태어납니다. 쓸까?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색깔은요. 근데 이름이 얘랑 연결돼요. 푸른색, 파란색,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을 줘요. 자, 그래서 각각 태어난 얘가 이제 붉은색이 바로 자주입니다. 자주. 그 다음에 유자주고요. 파란색이 벽주. 얘가 벽주. 그 다음 흰색이 밝을 명자 써서 명주. 그죠? 이렇게 셋이 땅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여자인데 유원경은 얘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병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움하고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얘는 병술 또는 병법 이런 걸 좋아해요. 병술, 병법을 좋아해요. 병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여자니까 저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주 대노를 합니다. 이런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아주 대노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자주, 벽주, 명주는 잠시 안 하는 듯 하는데요. 또 이거 막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올 거냐면 시녀춘행인데요. 춘행이 유원경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주인마님, 아씨들이 또 칼 들고 설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원경이 대노를 합니다. 이 미친 것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자주, 벽주, 명주가 이렇게는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왜 여자는 칼싸움을 하면 안 되나요? 왜 병법을 배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셋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셋이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셋을 만날 겁니다.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모두 다 새쌍둥이입니다. 새쌍둥이입니다. 남자 새쌍둥이, 여자 새쌍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주동일. 사주가 동일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신묘년, 신묘월, 신묘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똑같습니다. 사주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진행됩니다. 최문경의 자식들 쫙, 그 다음에 유원경의 자식들 쫙, 그죠? 이 유원경의 자식의 자주, 벽주, 명주가 바로 뭐냐면 뒤쪽에 주입니다. 자, 얘네 둘이 만났군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육인의 만납니다. 얘를 만나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광년산으로 갑니다. 광년산 진원도사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수학하는 거죠. 동문수학을 하고 합니다. 6인이 만나서 우리는 뜻한 바가 똑같다. 너도 공부해서 나라에 도움이 된다? 나도 그런데 해서 3명이 만나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동문수학하고 쟤네끼리 의형제를 맺어요. 아직까지는 뭐겠어요? 이 최씨 형제들 3형제가 얘가 여자인지를 몰라요. 전체적으로는 7년간 같이 공부를 하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도 하고 합니다. 그때까지 몰라요. 그때까지 전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원도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얘는 이제 공부를 가리키는 거니까 일종의 광년산의 진원도사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겠죠.
저쪽 최씨 형제에게도 도우미가 역할을 했고요. 유씨 자매인가? 자매들에게도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말로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조광윤,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윤. 아직은 송나라를 세우지 않은 상태고 장군입니다. 절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할 거냐면 귀곡선생, 그 다음 황해라고 있습니다. 귀곡선생, 황해하와 얘네들 볼 땐 진원도사업체 가더니 자신이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6인들은요 여기서 작게 클 놈이 아닙니다. 좀 더 큰 세계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광윤 밑에 누가 있었냐면 왕정빈이라가 있는데, 왕정빈은 누구냐? 진원도사의 제자야. 앉아 새끼야. 뒤에 안 보이잖아 이놈아. 뭐 이렇게 앉으라고 똥꼬야. 빨리 앉아 이씨.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이 새끼야. 진원도사, 그러니까 왕정빈은 진원도사의 제자입니다. 제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진원도사가 알립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너만큼 잘하는 애가 있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귀곡선생 황해와 왕정빈이 6인을 천거합니다. 6인을 추천, 그 다음에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뭐야? 천거한다고 그러죠? 천거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그 당시에 절도사 조광윤에게 갑니다. 조광윤에게 소개됩니다. 조광윤은 송나라의 태자입니다. 송나라의 태자인데 아직 송나라가 건국되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귀곡선생 황해와 그 다음에 왕정빈이라도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해줬죠. 당연히 절도사 조광윤도 도우미 역할을 하겠죠. 왜냐면 6인을 받아들여서 아주 잘 대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도사 조광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뭐냐면 북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노스코리아 그거 아니고요. 그죠? 한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그 한나라를 계승하고자 하는 뭐 북쪽의 어떤 오랑캐 정도? 한족 정도? 이 정도? 얘하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광윤과 반대 지점이니까 얘는 세모를 이렇게 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전쟁을 치를 건데 누가 할 거냐면 완과 명주, 여기 완과 명주, 얘 부하였던 완과 명주가 이쪽에 거짓 항복을 합니다. 거짓 항복을 하니까 이 북한에 거기에 있던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일단 와라. 왜 그러냐? 저기 조광이라는 놈이 너무 정치를 포갑적으로 해서 내가 못 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저놈의 안쪽에 조광윤 저쪽의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좋겠다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저기에는 내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때 공격하면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 이중 첩자 역할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뭐 하고 있냐면 첩자를 보내고 나서 어디 하냐면 북한 주변에 땅굴을 파놓고요. 굴을 파놓고 매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일단 사인이 뭐였냐면 쟤네들은 내란 중이기 때문에 혼란하다고 했거든요. 내란이 발생할 때 치러 갑시다. 이런 전략이야. 얘가 그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사인에 맞춰서 어떻게 했어? 거기서 불을 확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내란이 일어났구나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진이 이쪽으로 공격하러 가겠죠? 본진이 가면 어떻게 했어? 여기가 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잠복해 있던 여기가 얘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한다라는 게 전반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이게 전반부라고 하면 별 내용은 없어요.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황제는 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 그러니까 이 황제가 되는 건 여기는 송나라를 건국을 한 겁니다. 송나라를 건국하고 6명이 너무나 제1등 공신이잖아. 얘들이니까 뭘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미 황제는 얘들이 여자인 걸 압니다. 알아요. 왜냐면 너무 아름다워요. 남자애인데 이 외모를 딱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황제가 여자임을 알려주는 벼슬들을 내립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책이야. 거기 우리 책. 간슬게 책 좀 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슬쩍 읽고 한번 갈게요.
유자주, 유벽주, 유명주 맞죠? 그러면 자주, 벽주, 명주 동그라미 치고요. 세자매는 여자의 도리를 강요하는 부모의 뜻을 거부하고 남장하여 가출합니다. 아주 제일 앞이죠. 제일 앞에. 이들은 최완 삼형제와 최완 등 삼형제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원래는 최완, 최진, 최경 이렇게 삼형제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함께 수학한 뒤 송태조의 건국에 큰 공을 세워 벼슬을 받게 됩니다. 송태조는 조광윤을 얘기합니다. 조광윤. 태조가 이제 얘는 조광윤이 송나라 왕이 있어. 태조는 조광윤입니다. 태조가 유자주 등 3인 등을 불러왈 남자의 용모가 아무리 수려해도 경들 같은 이가 있겠소 하시고 벼슬 이름을 지으샤 유자주 동그라미 채워보고 화수장군 완사후 네모 쳐볼게요. 외울 필요 없어. 외우지 마. 그 바로 밑에 줄 이는 꽃이 부끄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달빛 아래 개울에서 빨래하던 미녀섯이 같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요 말은 뭐야? 여잔데 싸움 잘해. 뭐 이런 의미야.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 유자주는 눈치챘겠죠. 자신, 우리 임금님이 나를 여자를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상태인데 딴 애들은 전혀 인식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벽주 동그라미 네모 쳐볼게요. 매향장군 최상후 네모. 한자 외울 필요 없고 관직명 외울 필요 없어. 그 밑에 이는 매화처럼 향기롭고 누에를 길러 부모를 봉양한 주유의 천하일색 예쁜 여자 교씨 같다는 말이라. 이게 예쁜 여자란 얘기죠. 그죠? 예쁜데 싸움 잘해. 이런 식이죠. 그 다음 그 밑에 유명주 동그라미 다시 옥투장군 거안우 네모. 이는 옥이 질투할 만큼 아름답고 양홍의 처 맹광의 지아비를 공손히 섬기던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각각 이렇게 봉하시고 태조가 웃어왈 짐이 금일 경들 3일의 벼슬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재미로 한 일이나 훗날 반드시 기묘한 일로 일컬어지다. 훗날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네. 하시니 이는 태조가 총명 예지하심에 그 음양변체 여자면서 남장한 거 음양변체임을 아심이라. 여러 신하들은 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되 유자 등은 황공 불안함에 맞이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요 상황을 보면서 각각은 어떻게 해요? 태조는 알고 있고 여러 신하는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유자, 이 유시 자매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눈치챘습니다. 그런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잘 나와. 자, 다음 중략 볼게요. 최완 형제는 우연한 계기로 유시자매가 또 여성인 걸 또 알아요. 그래서 최완 형제가 조승상에게 자주 등의 이 일을 낱낱이 전하니 승상은 듣고 또한 기이하여 즉시 이끌하여 천자께 아뢰오니 상이 웃어왈 전일 짐이 유씨 3일을 봉할 때 각별 유의하고 작호를 주물 경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였구나. 니들은 그거 몰랐지? 내가 그렇게 관직을 내린지 몰랐잖아. 다음 세상에 어찌 그리 민첩한 남자가 있겠냐. 지금 여기서 민첩하다는 건 유연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짐이 3녀의 정체를 나타내리니 경은 아직 누설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얘네들 여자인 거 알려줄게. 하시고 내전에 들어가 태우께 태우 동그라미 새로운 등장인물이네. 자주 등의 자초지정을 고하니 태우가 칭찬하여 이같이 기이한 일이 있으니 실로 귀하구나. 3녀가 비록 여자이나 국가의 공덕이 크니까 그 인륜을 정하여 줌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이게 올해 EBS에서 얘기했던 거였죠. 남장이 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용인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게 바로 누구야? 어떤 태우로부터 용인을 받고 있는 거네. 하신이 상이 최한 등의 전후 사연을 고하여 왈 신이 장차 중매하여 저들의 인륜을 정하려 합니다. 결혼시키려고 하네. 태우가 웃으며 왈 내 뜻과 꼭 같구나. 저들 부모가 황성에 없으니 3년은 내가 3랑은 남자애들 황상의 혼사를 주관하심이 좋을까? 왜 3년은 내가 하냐면 황상이 없다고 그랬죠. 얘들이 집 나갔다 그랬잖아. 집을 나갔으니까 없지. 상이 기뻐하여 마땅하다 하시고 외전에 나오사 즉시 예관에게 명하여 비밀을 택하시니 길이를 7월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아무도 모르게 결혼 날짜를 이미 정했네. 이때 자주 등에 간절히 상소하여 고향에 다녀올 말미를 청할 때 상이 불러왈
경애청을 어찌 시행치 아니하려마는 짐이 이제 축하연을 베풀러 하니 잔치를 참여한 후 돌아감도 늦지 않겠구나. 즉 잔치에서 여자임이 드러날 겁니다. 하시니 자주 등이 이런 기미를 전혀 모르고 유유히 물러갑니다. 이러그러 보추 7월 보름께가 되었는지라 상은 궁중 연못가의 잔치를 배설하여 이 연못가의 잔치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문무 제신을 모시고 연꽃을 구경할 때 문득 최한등과 자주등의 명하사 짐이 전일 뇌담에서 연꽃 만발할 때 제 소년 아이들이 물에서 헤엄쳐 희롱함을 좋게 여겼다. 꼬마들이 물속에서 노는 건 난 좋게 봤거든? 뭐 이런 말.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반드시 어룡회를 잘할 것 같다. 이제 물에서 고기를 잡아 짐의 마음을 즐겁게 해봐라. 그러니까 6명한테 뭐라 하냐면 연못에 들어가서 고기 잡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떡하겠어? 남자애들은 우통 먹고 술렁 들어가서 막 했겠지. 근데 어떻게 해서 여자애들이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걸리는 거야. 하시니 최한등은 술이 반취하여 흥이 높아짐에 흔연히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자 자주등은 망연하여 황공복지하여 상이 재촉하시거늘 이에 명주가 엎드려 말했습니다. 안 들어가야 되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어야겠지? 이제 폐하가 대위에 오르셨으니 마땅히 요순의 다스림을 본받으사 백성을 사랑하시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실 것이거늘 어찌 무도한 장년을 일삼으며 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은 않겠습니다. 일종의 변명이겠죠. 않겠다. 하며 언사가 씩씩한지라. 자, 줄 쳐볼게요. 상이 아름다우이 여기시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이거 평가원이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막 화내고 있는 건데 상은 어떤 거야? 화를 내는 게 아니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약 올릴 거냐면 뭐냐면 명주의 대사를 듣고 상이 화가 났다는 둥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오답이야. 이런 거 패턴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 다시 이제 모른 척하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삼녀의 정체를 만조 중에 나타내고자 엄멸 거짓 화를 내겠죠? 신자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소홀히 하여 짐을 욕되게 함이 감히 옳지 않구나. 자주가 관을 벗고 머리에 땅에 조아려 폐하가 이제 천하의 부모가 되사 충성스러운 간언을 용납지 아니하시거늘 장차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또 역시 안 들어가려고 애쓰네. 하면 눈물이 비오는 듯하다. 상이 거짓으로 놓아사 화난 거 아니네. 무사로 하여금 3인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려 하시니 10여인이 달려들어 3인의 옷을 벗기려 한다. 3인은 이에 이르러 피치 못할 줄 알고 경화하다가 빨리 사모와 조복을 벗고 엎드려 죄를 사하니 상이 거짓 놀라시며 왜 거짓 놀라냐면 이미 알고 있죠. 물으시되 경의 죄를 정하는 바 사실을 아뢰라. 3인이 울며 말하기를 친첩은 원래 나 여자였어요 라고 했네. 용서하고 이 3인 커플을 각각 결혼을 시킵니다. 어디 갔어? 그렇죠. 완진경과 그 다음에 자주, 벽주, 명주를 서로 결혼시켜서 6쌍의 커플을 만든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뭘 뒀냐면 여성 영웅 소설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가서 수한 230쪽에 나온 놈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정수정전이 들어갔군요. 정수정전이 들어와 있네. 정수정전. 자, 요건 전반부, 후반부를 좀 나눠볼게요.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자. 당연히 여성 영웅이 바로 뭐냐면 정수정이죠. 앞으로 해도 정수정, 뒤로 해도 정수정. 그거네요. 그죠?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나왔구나. 모르지? 김아준 뭔지? 저 김아준 몰라요. 자, 누가 있냐면 일단 우리의 주인공은 정수정전이니까 정씨겠죠. 정국공이 아빠입니다. 아빠. 그 다음에 정국공과 장현은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그런데 정국공이 장현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있고 정국공은 딸이 있어요. 야, 우리 서로 친구니까 우리 나중에 사돈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일종의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부모끼리 합의하는 결혼이야.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저것이 법입니다. 곧 법이야. 아빠가 정해주면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곳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있을 테고요. 임금이 있을 테고
정국공은 충신인데 누구냐 했냐면 이 간신 질량이 있습니다. 얘는 간신이야. 그러면 간신이니까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세모겠죠? 정국공이라는 애는 충신이고 장현이라는 애도 충신입니다. 무슨 일만 하면 여기에 티격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사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국공이 어떻게 써요? 전하, 간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죠. 간신을 멀리하라. 멀리하라라고 간언, 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질량이 어떻게 써요? 눈치가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써요? 충언을 한다? 저 새끼를 먼저 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요? 얘를 모함하겠죠? 정국공을 모함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임금이 어떻게 써? 처음이니까 질량의 말을 들어주겠죠? 그래서 너는 어디 하면 유배를 보냅니다. 어디 하면 절강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절강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네. 이 상태에서 정국공과 부인은요, 유배 중에 사망하고요. 장현도 같이 딸려가는데요. 얘도 역시 사망을 합니다. 같이 어떻게 해서 얘를 도와주다가 같이 딸려요. 다 사망. 하지만 정국공 밑에는 누가 있어요? 딸인 정수정이 있고요. 정수정이 태어났고. 하지만 부모가 없는 집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순 없죠. 그래서 얘는 남장을 해요. 남장을 해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과거 장원은 안 했어. 과거 급제를 합니다. 과거 급제를 하니까 이 남자 정수정이 임금에게 우리 아버지는 원래 죄가 없사오니 어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상소를 올려요. 그랬더니 다시 질량과 이제 물어봐야겠죠. 야 정국공의 아들이 죄가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요. 그랬더니 질량이 정국공은 아들이 없는데요? 얘기합니다. 정국공은 아들이 없다. 사실이죠. 그죠?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임금이 너 이 새끼야 정국공 보냈으면 되겠지. 거기다 또 아들까지 모함을 해서 보낸다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보내냐? 쪼잔한 새끼. 그래서 얘를 다시 유배를 보냅니다. 너가 가 이 새끼야. 얘를 보내요. 얘를 유배지로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낼 거냐면 강서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 한편 장현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장현 아들은 누구야? 장현의 아들 아니야. 장훈의 아들이 얘가 아들 이름이에요. 장훈이 있고요. 얘 이름이 장현입니다. 아들이 장현이야. 얘도 역시 장원급제를 해요.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관직이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 오냐면 위승상의 딸과 결혼합니다. 위승상의 딸과 얘와 혼례를 치릅니다. 왜 혼례를 치르냐면 원래 장현은 정국공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남장한 정수정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네 집에 누나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누나 어디 갔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얘가 어떻게 써? 우리 누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누이는 죽었소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어떻게 써?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장현은 위승상의 딸과 혼례를 치릅니다. 장현, 정수정. 여기까지가 전반부. 자,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자, 후반부로 가면 올해 EBS에서 원한 게 남장을 했을 때와 남장을 발각했을 때를 구분해달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구분을 해서 해야겠네? 자, 남장을 하고 나서 업적을 달성하는 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남장에 걸리고 나서 업적을 달성하는 걸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의 정수정이 대원수가 됩니다. 대원수가 되어서 여성 영웅 소설이니까 얘가 이제 우선이겠죠? 대원수가 돼서요. 호왕 그 밑에 호왕 밑에 마웅이라는 애가 있어요. 마웅이라는 애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써? 이 정수정이 호왕의 부하인 마웅을 격퇴시킵니다.
꺼져 없애버려요. 그러면 호황을 죽인 건 아니야. 이따 호황이 또 한 번 또 보낼 거야 장수를. 마웅을 격퇴시킵니다. 그럼 정수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써요? 그렇게 골치였던 이 호황이 침입을 막아냈네.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라. 그러면 장현은 어떻게 가냐? 얘가 대원수라면 장현은 부원수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정수정과 장현이 얼마나 임금은 귀엽겠냐, 그죠? 그래서 야, 노마다 너 대원수, 야, 씨 너, 내 딸이 있거든. 나 딸과 결혼을 좀 해야겠다, 그죠? 우리 사이 맺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장현, 야 너도 딸이 있는데 내 딸과 결혼하면 안 될까? 결혼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부인이 있어서 야. 너 같은 장수들은 부인이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맙겠군요. 그러니까 임금은 정수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수정은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되게 불안불안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데 얘가 사실은 어떻게 했어? 남장 사실을 알려요. 그럼 임금이 너 같은 애는 내가 벌을 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사회적인 용서를 한다고 그랬잖아. 용서를 해줍니다. 야 그래? 그러면 지금 요차 같은 여기에 얘기를 해주군요. 정수경 사실은 정국공의 딸인데요. 내가 남장을 했고요. 장훈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장훈의 아들은 누구지? 걔가 장현이에요.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너 정수정이 원래 얘랑 결혼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지시합니다. 그런데 내 공주와 결혼하는 것도 어차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공주 플러스 정수정과 혼례를 지시합니다. 혼례를 지시해요. 그러니까 장현은 이 황제의 명령이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위승상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 다음 공주 들어왔죠. 그 다음 정수정 들어왔죠. 그죠? 이제 3명의 처가 생겼군요. 거의 이 새끼들 봐라. 엄청난데? 자, 한 번에 대단하네. 이렇게 둘이 이제 혼례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횡재야? 자, 그런데 얘는 3명의 처가 있죠. 위승상의 처, 공주, 그 다음에 정수정 3명의 처가 있죠. 이걸로도 부족한 새끼야. 그래서 장현은 누가 했냐면 첩하면 항상 우리 고전 소설은 누가 나와? 영춘이 나오죠. 영춘이 항상 첩이죠. 홍계월전에도 영춘이잖아. 여기도 영춘입니다. 홍계월전과 비슷한데요. 홍계월전에서도 마찬가지하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정수정이 들어오는데 영춘이 어때서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보통 이게 왜 그러지? 빳빳이 드는 거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야, 너 사랑 별로 못 받지? 까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런 목을 쳐버립니다. 그냥 바로. 목을 친다가 좀 무섭나? 처형시킵니다. 처벌? 아이씨. 목을 뱀. 이 뭐지? 뭘 하는 게 나을까요? 단두? 참소? 야, 다 무서운 얘기다, 씨. 어쨌든, 아이씨. 참수? 죽인다? 아유, 죽이자, 그냥. 죽여요. 자, 죽이니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혼례였을 땐 괜찮지만, 내가 좋아하는 첩인데, 첩 중에 애첩인데,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정은 죽이고 나서, 야, 씨. 그럼 잘 먹고 잘 살아. 야, 너 두 처랑 잘 먹고 잘 살아. 난 너랑 안 맞아. 라고 해서 청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정은 청주로 이동을 해서 뭐 하냐면 군사훈련을 합니다. 군사훈련을 묵묵히 합니다. 묵묵히 수행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영춘, 첩은 세모 정도 하자. 자, 이제 두 번째, 남장이 발각되죠? 발각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업적을 달성한다고 그랬죠? 업적 달성하는, 여기로 해보자. 자, 호황에 누가 다시 들어오냐면, 이거 어디까지 들어오냐? 여기까지 들어오냐? 여기까지만 당겨봐. 틀어봐. 뭐 잘 안 맞았으면서 오한 거 아니야?
자, 철통고리 호황이 이제 보냅니다. 아까는 마웅이라는 애를 보냈고요. 이번엔 철통고를 보낼 겁니다. 근데 걔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임금님 저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야? 누구밖에 없겠어? 수정이밖에 없죠. 그래서 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철통고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서 정수정이 와야 한다 해서 정수정을 천거합니다. 이거는 정수정이 와야 합니다. 그래? 야, 니들이 원한 거다. 내가 부른다. 그래서 정수정을 불러요. 정수정을 불러서 당연히 어떻게 해서 출정하라. 임금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하지요. 하고 출정을 하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호왕이 다시 누구를 보낸 거냐면 철통고를 보낸 겁니다. 철통고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철통고를 보낼 거고요. 철통고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격퇴시키겠죠? 격퇴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계월전처럼 둘의 갈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할 거냐면 장현이 얘가 원수로 갈 거고 얘는 중군장으로 갑니다. 또는 부원수 또는 중군장. 이거 뭐 하는 놈이냐면 보급책. 밥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 갖다 주고 이런 보급책입니다. 보급책. 근데 얘가 1시간 늦어요. 늦게 보급합니다. 늦게 보급을 해. 근데 늦게 보급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여기는 자연현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 어쩔 수 없었지만 군명을 어긴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서 정수정이 뭐 하냐면 처형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군명을 어겼죠. 그래서 처형하라고 합니다. 근데 장현이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얘기합니다. 네 이놈, 아무리 나보다 위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적인 인연에서는 어떻게 써? 서로 부부관계인데 너 이게 공적인 관계 이전에 사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어디 감히 남편한테 뭐 이런 얘기? 정수정이 너 이 새끼 말 잘했다. 자, 지금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전쟁터에 나온 관계지 부부의 관계가 아니지 않냐? 공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관계, 사적이 아니라 공적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다 해서 이 두 개가 갈등을 붙어요. 그래서 처형해야겠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자연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냐? 그래, 그러면 곤장으로 가자. 그래서 곤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 갈등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 체크. 그리고 나서 아까 어느 놈 없애야 돼. 여기 있다. 질량 있죠? 얘를 찾아가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뭐야. 삼수. 목을 베어버려요. 베어버린다는 얘기가 이게 뭐지? 이게 뭐 얘기한 거야 지금? 정수정전. 자, 그 다음에 여장인 사실을 우리가 아까 옥주호연에서는 남자애들이 여자인 것을 알아챈다고 그랬잖아. 그런 여성 영웅 소설도 있었죠. 그죠? 뭐였냐면 물가에서 놀다가 물가에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왜 안 들어오지?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떻게 해서 피곤해서 남장한 여자애가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가슴이 뭐가 볼록해서 어떻게 했어? 이게 뭐지? 하고 만져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자인 걸 아는 거 있었잖아. 그게 뭐야? 옷 이름이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군요? 채봉 담배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네. 진짜 매가 뭐가 들어갔을 때. 매화전? 아니에요. 힌트. 엥? 그래서 요건 앞에는 사랑 얘기, 여성 영웅 소설은 아니에요. 앞에는 사랑 얘기고 뒤에는 어떻게 써? 이제 사랑한다고 표현하니까 여자애가 집으로 가잖아. 집으로 갔더니 어떻게 써? 심의량이라는 재벌이랑 벌써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써요? 안 보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가서 제발 얼굴만 보여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상사병으로 죽죠. 그래서 아빠가 빡쳐갖고 어떻게 해요? 걔 시집 가는 집 앞에다 무덤을 확 묻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요. 그래서 팔 일어나다가. 그래서 팔이 막 길어나서 만나고요. 뭐야?
뭐지? 양산백전? 그렇죠. 양산백전. 아니야. 양산백전이죠. 양상백이란 추양대라는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고 동문수약을 했었고 추양대가 남장을 했었다고 했잖아. 그죠? 이게 뭐였냐면 양상백전도 여자 힘을 남장한 걸 주인공이 알아채는 건데 영웅 소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또 체크하시려면 홍계월전 영상 띄워서 한번 보셔야 돼. 그 세분화 시켰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홍계월전은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영상에서는 홍계월전만 따로 아주 길게 그 남장에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두 개를 나눴으니까 그거 꼭 체크해야 돼. 조금 쉬었다 두 번째 시간 듣도록 하자.